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수면제를 먹고는 있지만 사실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면제 혹은 수면 유도제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신경정신과나 내과에서 처방을 받는, 약국에서 그냥 사 먹는 약 말고요.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수면제라든지 수면 유도제는 보통 이제 스틸록스, 졸피뎀, 졸피드, 졸피람 이런 식으로 이름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 약들이 모두 졸피뎀 타르타르산염이라는 성분을 주된 성분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분은 같은데 이름만 다른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수면 유도제라든지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은 지 30분 내로 그 약효가 발현이 되게 돼요. 이 약이 지속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고 배설되는 시간, 즉 반감기까지는 개인차가 조금씩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30분 정도 발현을 하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게 몸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 약의 기운을 느끼지 않고 약간은 개운한 느낌으로 일어나게 돼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 약을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거나 혹은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게 됨으로써 체내에 남아있는 약효가 지속적으로 우리 몸을 자극을 해서 일어나서 기상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내 몸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가급적이면 저용량으로 적게 드시는 걸 먼저 시작을 하시고 점차 늘려가는 쪽으로 이제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세게 드시게 되면은 이런 부작용이 갑자기 확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약의 설명서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약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신경계 이상 반응으로는 졸림, 두통, 현기증, 건망증, 오히려 불면증이 더 심해진다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정신과적 이상 반응으로는 환각이라든지 초조 불안감, 악몽, 그리고 전신 이상으로는 심한 피로감, 그리고 호흡기계 쪽으로는 호흡이 잘 안 된다, 숨쉬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위장기 계통으로는 설사, 구토, 복통, 메스꺼움, 이런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근골격계 이상으로는 전신 근육이 심한 무기력감을 느낀다, 무력감을 느낀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수면제를 먹고 나서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심한 흥분성, 공격성, 망상, 분노, 그 다음에 억제 감소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행동을 스스로 컨트롤하거나 억제시키지를 못하고 감정 그대로 표현을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류병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비정상적인 행동, 약간은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작용을 보면은 먹기가 상당히 겁이 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을 못 잔다라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기는 먹는데, 이런 부작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가급적이면 적게 먹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을 보면은 가벼운 소화불량, 메스꺼움, 변비, 이런 소화기계 이상부터 해가지고요, 갈증이라든지 약간의 건망증, 기억력이 떨어져요, 이런 가벼운 부작용들을 누구나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다는 걸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이런 부작용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수면제의 부작용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수면 유도제가 하는 기본적인 작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의 그 적극적인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수면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뇌가 흥분되고 불안정한 상태가 됐을 때 얘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가바인데요. GABA. 가바의 기능을 활성시켜가지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게 수면제가 하는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역할이 잠에서 깬 뒤에는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낮에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정신활동을
방해하게 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뇌 활동은요,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적절히 반응을 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몸의 시스템이겠죠. 그죠? 근데 이런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로 인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느려지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느려지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면은 약간 말이 어눌해진다라거나 대답이 느리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거나 아니면 자꾸만 졸려, 아니면 무기력해, 소화가 안 돼, 변비가 안 돼, 이런 장부의 기능들도 함께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은 뭔가 모르게 자꾸 침체되고 다운되고 가라앉는 듯한 그런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간혹 이거를 우울증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울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수면제를 먹으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돈해서는 안 되는데요. 나는 전혀 우울한 느낌이 없었는데 수면제를 먹고 나서부터 자꾸 몸이 가라앉는다, 무기력하다, 우울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이건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수면제를 먹는 양을 줄이거나 수면제를 끊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두 번째 원인으로는 중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졸피뎀이라든지 스틸록센, 이런 수면 유도제를 먹게 되면 그 약이 주는 강한 안정감 같은 게 있잖아요. 막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했는데 그걸 딱 먹으면 확 진정이 돼요. 야, 이런 약이 있었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불면증으로부터 어쨌든 간에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는 마음이 커지게 돼요. 그걸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몇 달, 몇 년 하다 보면은 그 안정감에 젖어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을 먹지 않았을 때 느끼는 어떤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이겨낼 내 스스로의 힘은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아니면 나는 약간의 스트레스도 감당을 못해서 조금만 불안하다거나 조금만 긴장된다거나 조금만 잠을 못 자는 느낌이 들면 그냥 약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의존하는 게 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스스로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긴장, 불안,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뭐 명상이라든지 복식호흡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어떤 방법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런 노력 없이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시게 되면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자꾸만 더 약해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약에 의존하고 중독되는 그런 어떤 정도는 더 커져가기만 되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정말 끊기가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금단 증상인데요. 이런 경각심을 느끼고 그거를 줄여 먹거나 안 먹었을 경우에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의존했던 게 크면 클수록 이 약을 먹거나 줄였을 때 나타나는 불안감은 원래 가지고 있던 불안감이나 긴장, 그리고 원래 잠을 못 잤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안 먹고 자보자, 줄여 먹어보자 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심한 어떤 감정의 변화를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잠을 더 못 자게 되면서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다시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이런 불안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감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통의 변화들을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뭐 소화가 안 된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심한 두통이 나타난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이런 신체적인 변화도 함께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단 증상을 얼마나 잘 이겨내느냐, 이걸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도 수면 유도제를 끊어내고 줄여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큰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이유로는 내 자신의 능력, 그러니까 스스로 나의 어떤 행동을 컨트롤하고 어떤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이런 나의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그 뇌의 반응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금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술을 먹고 필름이 끊기는 상태와 비슷한 상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약을 과하게 복용을 했거나 오랫동안 드신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약을 더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잘못하면은 흔히 말하는 블랙아웃, 그러니까 필름이 끊긴 상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목류병처럼 내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수면 중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기억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비이성적인 행동 혹은 과격한 행동, 폭력적인 행동, 내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잠을 자다가 친구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근데 기억이 안 나요. 혹은
잠을 자다가 밥을 해 먹고 막 먹고서는 그 다음날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약을 적게 먹고 안 먹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의학적으로 이런 분들을 치료할 때는 가장 좀 과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토법, 그러니까 오바이트를 시킨다거나 사법, 설사를 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을 아주 심할 때는, 그리고 환자분들이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줄 때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농약에 중독됐다거나 어떤 독한 약에 중독됐을 때 병원에 응급실에 가게 되면은 뭐부터 하냐면 위세척부터 하거든요. 일종의 위세척과 비슷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을 빼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토보다는 설사를 통해서 만성적으로 몸에 쌓여있는 그런 약의 어떤 독들을 빼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독을 빼내고, 그러니까 설사를 과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졌다, 머리가 더 맑아졌다, 혹은 수면제를 안 먹었더니 그 다음날 뭐 생각이 더 잘 된다, 기억력이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방법 자체가 조금 과격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야 하고요. 충분히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힘든 고통을 내가 감내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어야지 이 방법은 사용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약간은 제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약을 드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한의학적으로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있어요. 뭐 소화기가 약해졌다, 뭐 심장이 약해졌다, 뭐 호흡기가 너무 약해졌다, 혹은 몸이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에 맞는 개개인의 장부의 허실이라든지 한열을 찾아서 그걸 바로잡아주는 치료를 해야 돼요. 실제 내가 잠을 못 자는 이유를 찾아서 그걸 치료를 해 주시게 되면은 수면제를 먹긴 먹지만 훨씬 더 몸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수면제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체력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수면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아지게 되거든요. 체력이 아주 약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약을 통해서 불면증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간은 개개인의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양약을,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다가 줄이거나 끊으려고 할 때 일단은 그 약이 가지고 있는 금단 증상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약을 안 먹었더니 잠을 못 잔다, 왜 이러지가 아니라, 아, 내가 이 약을 지금 안 먹거나 줄이면 잠을 못 자겠구나, 아, 이거 금단 증상이야 라고 인정을 해야지 스스로 그걸 받아들여야지만 불안감이라든지 지금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단 증상이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제 환자분 중에서는 한 달 정도 가는 분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금단 증상이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고생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줄이거나 끊어 나가야 된다는 거, 심리적으로 아주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또 하나의 요령이라면 요령인데요. 약을 안 먹고 잘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더 큰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안 먹고 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잠이 안 오니까 큰일 났다, 어떻게 돼?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심리적으로 약을 내가 줄이거나 약을 끊으려고 할 때는 어쨌든 간에 오늘은 내가 잠을 좀 안 잘 거다, 못 자도 된다, 밤샐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을 줄여 나가고 끊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정도는 스케줄을 좀 비워놓고 내가 잠을 못 자고 피곤하더라도 버틸 수 있게끔 스케줄 조정을 한 상태에서 약을 줄이거나 끊어 나가는 방법을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작용이 많다라고 해서,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약, 이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약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효능을 가지고 있고 급한 불을 끄는 용도로는 필요한 약이고, 잘 활용하시면 아주 현명하게 좋은 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약이긴 한데요. 문제는 여기에 너무 의존한다거나 너무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가급적이면 짧게 최소량으로 복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그런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수면제를 드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 수 있을까,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좀 풀어낼 수 있을까, 다른 방법들도 찾아보면서 내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약을 최대한으로 적게 먹고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시도를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되고, 혼자서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한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드시면서
혼자서는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